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현재 김건희 디올백과 부산 엑스포 폭망이 경정권에겐 치명적이지요. 그러니 당연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예상대로 국힘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대통령실 반론은 항상 자신만만한 전망과 예측들이 나왔었습니다. 부산일보가 인용한 대통령실의 분석만 봐도 70대 70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했던 거냐, 또 정보를 제대로 분석했던 거냐,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던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워낙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공개적으로 거듭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의원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국민들은 진짜로 궁금해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낙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엑스포 유치와 실패 이면에 드러난 국가정보 시스템의 부재 및 공백이 국민들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실패를 지고 경질되어야 할 참모들이 왜 승진이 되고 총선에 나오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았는지, 또 받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공무원 아내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제외를 되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어 박상혁 의원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의 답처럼 그런 반환 창고가 있는지 가서 현장 검증도 확인하고 그런 창고에 대체 뭐가 있는 건지, 더 많은 물건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어 회의가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여는데 여기서 박상혁 의원은 재차 이렇게 발언했지요. 그 반환 창고란 거를 전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가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회도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인지, 그런 반환될 물건이 또 있는지도 좀 확인해보는 게 정상적인 국민들의 궁금증 아닐까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스픽스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평온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 무도한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 명품 이게 나타났으면 검찰은 지금 이재명 그 법카 문제를 가지고 또 경기도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집으로 쳐들어가서 농성을 하든지 압수수색을 못하더라도 국민권익에 가서 고발하고 공수처 고발하고 검찰청 고발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성명서만 되면 이게 뉴스에 나오냐고요. 김건희 명품 문제가. 아예 저는 김건희 크리스탈 디오르 명품 가방 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서울 시내를 민주당이 마이크 들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명품, 그리고 거기 진술했다면 금융감독위원 누구로 해,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 작년 9월 때 금융감독위원 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뇌물수수 의혹이 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사하지 않는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하고 이렇게 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관을 풀어서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해서 현장에 출동시키는데, 우리도 민주당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서 가자 이거죠. 현장에 가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KBS가 박민수 사장이 막으려고 해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림을 만들고 그 현장에 상징적인 데 가서 국민에게 홍보하는
움직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김건희 DO를 덮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건 곧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 침묵을 보면 알지요. 이를 증명하듯 국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은 김건희 디올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고가 안 나와서 잘 알지 못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말꼬리 잡아 깐족거리기로 따지자면 국내 최강이라 해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선물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잘 알지 못한다고 모르는 척 하더랍니다. 어울리지 않게 신중 모드로 과묵해진 한동훈 장관은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와서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는군요. 이봐요 한 장관, 인터넷 언론도 언론이에요. 주류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건 친윤 언론이라 그런 거고, 보도를 못하는 건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팀이 기자의 집과 언론사에 들이닥칠까 쫄아서 그런 거예요. 한겨레 등 몇몇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명품백 선물을 보도한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까? 진중함이나 과묵함은 전혀 한동훈스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카톡을 수시로 주고받던 사이고 공공한 처지에 몰렸는데 남의 일처럼 모른 척 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머리를 굴리고 굴려 뭐든 꼬투리를 잡아 방패막이의 중성을 보여야지요. 깐족 모드에서 딴청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는 걸 보니 방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나 보군요. 참 편리합니다. 어떤 건 뭐든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하고, 어떤 건 망각을 기다리며 국민이 뭐라 해도 귀 막고 모른 척 딴청을 부리고, 그런다고 없는 죄가 발굴되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업보만 늘어날 뿐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씨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연말 선물로 명품백 대신 특검법을 들여야 한다. 더욱 좋은 것은 명품백 관련 혐의 수사가 추가된 특검법을 들여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폭망과 관련해서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엑스포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의견을 구해왔을 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었었다. 물론 둘 다 실행되지 않았지만 엊그제 카르나발레 뮤지엄에서 1867년 파리 엑스포 포스터를 보다가 생각났다. 실은 지난 봄 어느 자리에서 깊은 고민 없이 던졌던 말들이라 설령 실행했더라도 꼭 성공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다시 생각해보니 하려 했어도 쉽지 않았겠구나 싶지만 생각난 김에 적어둔다. 아이디어 중 하나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엑스포를 참가했던 당시 조선의 전시품들을 국내에서 전시하고 그때의 만찬을 재현해 보시라는 것이었다. 1893년 엑스포 조성관은 지금 남아있는 사진으로 보아도 꽤나 그럴싸했고, 당시 고종의 생일을 맞아 시카고 현지에서 아마도 우리 역사상 최초의 현지 외국인 초청 만찬 행사가 있었다. 게다가 당시 메뉴가 남아있어 이를 재현하여 행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시품들 중 상당수가 미국 스미소니언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수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반환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요청한다면 국내에서 전시도 가능할 테니 엑스포 유치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또 하나는 투표권을 가진 각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류 스타나 K-팝도 좋지만 그보다는 각국의 존경받는 인물들을 찾아내 딥페이크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짧은 스피치 영상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나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 나라 국민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 한국과 부산을 소개하고 양국의 문화와 호감을 설명하는 영상은 상대 국가에 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발상에서였다. 우리의 기술력과 영상 그래픽의 우수성도 보여줄 수 있고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 실패에 대한 복귀와 회고를 시장 이벤트로 만드는데 기겁했다. 그러니 모쪼록 다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준비하여 성공했으면 싶다. 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눈부셨으면 싶기도 하다. 건투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차원이 다르지요. 아이디어를 줘봤자 실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을 부산의 한 시장에 데려가 떡볶이를 먹이는 기괴한 행사를 했지요. 이어 빗물새우를 보고 이건 김장때도 넣지만 무랑 같이 넣어서 끓이면 해장도 아주 라고 말했다지요. 거의 대국민 사기극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부산 엑스포를 수습한다며 부산시장의 기업 총수들을 다 데려가 떡볶이를 먹고 어묵을 먹고 돼지국밥을 먹는 윤석열과 참모들의 인식 수준을 보면 이번 총선의 국힘은 괴멸각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의 유명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 파악 이렇게 안 되십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